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은 잘 보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습니다. 좋네. 간만에 또 그런 여유를. 뉴스뮤직 안 했어요? 뉴스뮤직 없는 줄을 피해서 제가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야, 그 진짜 수고했네. 보통 뉴스뮤직 그거 몇 주에 한 번씩 와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청취자분들 그런 거는 한 주 빼놓고는 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뭐 가기도 뭐해요. 맞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해서 긴팔을 입고 왔는데 밑에서 커피를 샀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긴팔 입고 안 더우세요? 아니 안 더울 줄 알고 입고 왔는데 계절에 맞지 않은 의상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였었죠. 그 전라남도 지역에 엄청난 괴물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죠? 괴물 폭우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진짜 괴물 같은 폭우가 내렸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시간당 150mm? 와. 그러니까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남과 영남 등 남부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1시간 동안 최고 142mm, 전체 강수량 아니고 시간당 강수량이 142mm까지 내리면서 광주에만 173건, 전남에는 416건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보가 모두 해제가 된 게 오늘 새벽 5시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 무안군의 무안공항 지점이 총 289mm가 내렸고요. 무안군 운남면 이쪽에도 한 250mm가량, 담양군과 광주 곡성군 지역도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는 8월에 한 달 평년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하룻밤 사이에 내린 셈이고요. 시간당 강수량 아까 말씀드렸던 142mm, 이건 무안군의 무안공항 지점인데 이게 무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역대급 폭우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낙뢰도 상당했습니다. 광주 317차례, 전남은 낙뢰가 무려 1325차례가 관측이 진짜.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듯한 폭우라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록이 앞으로 계속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명 피해도 발생했잖아요. 정말 인명피해는 안 나타나길 맞아요. 정말 바랐는데 무안군 현경면에서 저녁 8시 5분쯤 하천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이 외에 부산과 광주 등 7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2,000명이 넘는 세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 대피를 했고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대피소 등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 비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 같은 비가 좀 이어지고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한 120mm까지 최대 내릴 수 있어서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강한 폭우가 내린다라는 특징인데요. 그럼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에 접근하시거나 물놀이, 야영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진짜 물이 갑자기 분대요. 진짜 그렇다고 당한 하더라고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물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천천히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때 피해야겠지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수요일, 목요일, 6, 7일 요때 폭이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예보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밤,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아침까지 이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극한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또다시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수해 복구하시는 분들한테 또다시 피해가 갈까 좀 우려가 되고요. 덥다고 하는 이 더위가 비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6일 비가 올 때까지도 계속 날이 덥다고 하니까 더위와 비 피해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복구 작업하다가 또 비 오고 일부 지역은 예전에 산불 피해를 받은 때 또 지역에서 또 이 폭우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이번에는 좀 대비를 어떻게 해서든 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올 가을부터 해가지고 좀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이 우수 이 빗물 네. 저장 탱크 같은 거 크게 하고 이 관계 시설 정비하고 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 토트넘을 떠나네요. 10년이나 있었는데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다음 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북중미 월드컵 다가오는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아마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톱3에 들어가는 연봉을 약속받으면서 로스앤젤레스 FC, LAFC의 유니폼을 입게 되지 않을까. 아마 계약이 임박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톱3 연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프로축구에서 3위가 부스케츠 선수 인터마이애미 소속인데 아마 이 선수보다 연봉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연봉 2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현지 매체 토트넘 선수들도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외신들은 손흥민이 현 세대 토트넘의 아이콘이다. 라는 헌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이고 토트넘이고 손흥민이다. 그리고 손흥민 동상을 AI로 만들어서 손흥민 동상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내가 독일에 처음으로 갔을 때가 그때가 1980년 중후반이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는 6.25, 하나는 차범근 선수. 차붐. 예, 차붐. 네. 그때 독일에서 이제 또 열심히 뛰고 있었던 선수가 차범근 선수인데 이 차범근 지금 뭐 감독이지만 차범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전 유럽의 아이콘이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네.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야구에서는 그 이후로 대를 잇는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축구에서는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쭉 하는데 차범근 선수는 진짜 뭐 그거는 넘사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손흥민 선수도 정말 아주 훌륭하게 잘 뛰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레스트 댄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 그러네요. 서울에서 또 있었죠. 한 6만 5천여 명 정도의 관중들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원장을 자랑스럽게 차고 토트넘에서의 라스트 댄스를 췄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가 있었고요. 이 경기가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줄 고별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니폼 입고 경기에 뛰었는데 전반 7분 그리고 후반에 경기 77분 지날 때 이 7번 유니폼을 기억을 하자는 듯이 손흥민 선수의 응원가를 맞춰서 이 시간에 맞춰서 부르고 환호하는 그런 팬들의
함성이 있었고요. 후반 20분쯤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낸 것은 물론이고 뉴캐슬 선수들의 주도하에 선수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는데 같이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들을 모두가 안아주고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구하며 나오다가 결국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요. 경기는 뭐 동등하게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 근데 이 손흥민 선수 그렇죠. 이 젊은 시절을 다 여기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젊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20대 다 바로. 그런 거죠. 아마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북 확성기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그러죠? 네, 국방부가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대에 설치가 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를 시작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동식 확성기도 있었는데 이미 지난 6월에 대북 방송 중단할 때 이동식 확성기는 철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경우에는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철거가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뒤에 전면 철거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한 2, 3일 내로 철거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북한 뭐 여기에 대해서 반응 없죠? 네, 일단 대북 확성기 철거를 한 것이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 북한도 소음방송, 대남 소음방송을 멈추긴 했는데 확성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니 북한도 호응할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확성기를 일부 정비하는 모습이 북한 측에서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북 확성기 철거가 제2의 오물풍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뭐 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같은 불필요하게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거 뭐 이거는 철거하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 한미 훈련, 연합 훈련을 좀 축소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군은 러시아의 특수부대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그 실전 경험은 어떤 훈련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것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 쿠폰 썼어요? 저 아직 1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뭐 애껴 쓰는 모양이네. 편의점에서 2,000원씩 씁니다. 나처럼 그냥 확. 근데 편의점에서 네. 이게요. 남성들은 편의점에서 많이 쓰고 여성들은 이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많이 쓴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보통 회사에 있기 때문에 카페 베이커리를 갈 시간이 없습니다. 뭐 여기 밑에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소비 쿠폰 사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급률도 90%가 넘었거든요.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한국신용데이터가 오늘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소비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해서 2.2% 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가장 소비가 늘었을까?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주 대비 무려 56% 이상 치솟으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패션 의류업 매출도 꽤 많이 늘었고요. 면 요리 전문점, 외국어 학원, 피자, 초밥, 롤 전문점, 미용업, 스포츠 레저용품 순으로 매출액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매출은 소폭 감소했는데 아마 폭염이나 휴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피자 먹고 싶으시네요. 저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